먼저 상수 블럭과 배열 블럭을 만들겠습니다. 상수 블럭 만들어서 처음에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작은 수 합시다. 100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변수 블럭에서 배열을 만들 수 있었죠. 숫자형 배열 만드는데 0을 5개 넣으면 되겠죠. 네, 5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이름은 어레이라고 할게요. 예, 그러면 2개가 준비됐어요. 이제 이 여기에서 지정한 100회, 여기가 100이면 100회, 1000이면 1000회,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시키면서 난수를 발생시켜야 되겠죠? 예, 요 밑에다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하고 요거는 횟수로 도는데 뭐의 횟수대로 도냐면 이거의 횟수대로 돌게요. 그래서 이 횟수대로 돌게 하고 이 안에서는 난수를 발생시켜야 되겠죠. 예, 난수 블럭으로 랜덤 블럭으로 난수를 0에서 4까지 사이에 난수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배열의 특정 원소를 읽어서 그 원소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그 특정 원소에다 집어넣는 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특정 원소라는 건 몇 번째 원소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거 번째 원소예요. 그러면 배열의 특정 원소를 읽는 것은 배열 연산에서 하는 것이죠. 배열 연산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열 연산에다가 먼저 갖다 놓고요. 배열 연산에다가 입력으로 주는 배열은 여기에서 이 변수 블럭에서 배열해서 읽어야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 배열을 숫자형 배열 ARR을 읽어서 배열 연산 블럭에다 주고 배열 연산의 몇 번째 원소를 꺼내라 라는 것이죠. 몇 번째인지는 여기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번째 원소, 이 배열에 이거 번째 원소를 읽었어요. 읽어서 그 결과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역시 이 배열의 몇 번째 원소에다가 쓴다라는 것도 배열 연산에서 해야 되겠죠. 일단 플러스를 시킬게요. 여기에서 나온 값에 플러스 1을 한 결과가 이쪽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배열에다가 쓰면 되겠죠. 자, 역시 배열의 특정 번제, 특정 항목에다가 쓰기는 배열 연산으로 해야 돼요. 요거를 컨트롤해서 끌어다 놨습니다. 읽기였는데 이번엔 쓰기로 숫자. 그래서 어느 배열에다가 쓸 거냐, 몇 번째에다 무슨 값을 쓸 거냐입니다. 그러면 어느 배열이냐라는 것은 여기서 읽고 있죠. 이 배열의 몇 번째 원소, 몇 번째라는 건 난수 번째, 난수에서 나온 거를 몇 번째로 사용하라고 했어요. 무슨 값을 쓸 거냐, 여기서 나온 값을 무슨 값을 쓸 거냐 썼어요. 그럼 결과로 배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열을 이 변수 블럭에다가 써야 되겠죠. 이거를 갖다 놓으면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ARR이라는 배열에다가 이제 쓰시오. 배열 연산 블록에서는 위에 보면 어떤 배열을 쓰는지 변수 이름이 전혀 없죠. 그렇다라는 거는 배열 연산은 자기한테 주어진 배열 가지고 연산해서 결과만 내놓을 뿐이지 그것이 어느 배열인지는 여기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느 배열인지는 앞하고 뒤에 변수 블럭에서 결정해 줘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이 특정 배열의 n번째 원소를 꺼내서 연산해서 다시 n번째 원소에다 넣어서 저장하는 것까지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거를 어, 여기서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잘 됐습니다. 요걸 조금 줄이고 밑으로 가볼게요. 그럼 이것이 끝났다라면 그 다음에 할 것은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하는데 5개를 쭉 디스플레이 할 거예요. 그런데 5개를 쭉 디스플레이 하면 어, 지우기를 하면서 디스플레이 하면 5번째 내용만 보이겠죠. 앞에 거 다 지워지고. 그러면 5개의 그 반복 디스플레이는 지우지 않고 디스플레이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맨 앞에서 한번 지워주기만 하는 블럭을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지우기만 하는 블럭을 넣을 거예요. 여기에서 100개 또는 1000개의 난수를 다 만들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우고 아무 내용도 쓰지 말고 쓰는 내용은 없고 화면만 지우기 위한 블럭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5회 돌면서 이 ARR에 있는 5개의 원소를 차례대로 프린트해 주면 돼요. 5회를 돌아야 되니까 반복 블럭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횟수로 5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변수 읽어서 변수 중에 이 ARR이라는 것을 읽어서 배열 연산 블록 넣어야 특정 원소를 꺼낼 수 있죠. 그래서 배열 연산 블록 넣어서 이 배열의 몇 번째 원소인지는 어디서 나오죠? 지금 이 루프 블럭의 연산 횟수가 여기에서 0, 1, 2, 3, 4 이렇게 한 번 수행될 때마다 나오고 있죠. 그것을 바로 배열 인덱스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 배열의 0번째 원소 처음에는 그 다음엔 1번째 원소가 차례대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그 원소를 디스플레이 해라. 자, 요거 유선으로 하고 디스플레이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고 X좌표 5 오른쪽으로 5개만큼 이동 Y좌표 0 0으로 해둡시다.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뺑 돌아가서 두 번째 원소도 또 5,0에다 프린트하고 세 번째 원소도 또 5,0에다 프린트하고 이상하죠. 네, 그렇게 하면 같은 자리에다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Y좌표가 아래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건 0번째 좌표에다 썼다면 두 번째 건 1번째 좌표, 세 번째 건 2번째 좌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것이 이 반복 횟수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기를 바라니까 이건 역시 여기에서 끌어다가 쓰면 적절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2라는 거는 큰 글씨예요. 큰 글씨여서 두 칸씩 차지하기 때문에 Y좌표를 1씩만 변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작은 글씨로 쓰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한 줄에 하나씩 쓰여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우면 안 되겠죠. 반복해서 5회를 도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했으면 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멈춰줍니다. 한 5초 정도 뭐 충분히 쉴게요.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준비했어요. 이제 실행해 봅시다. 작은 글씨로 썼기 때문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올게요. 수행해 볼게요. 네, 12, 27, 23? 네, 이런 정도로 보이네요. 예, 그러면 12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오차가 많은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여기 숫자를 충분히 크게 할수록 난수는 고르게 나오겠죠. 만 해볼게요. 만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봅시다. 네. 만 개 하니까 얘가 수행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군요. 멈출까 봐요. 네, 만 개 너무 많은 거. 나왔어요. 예. 1200, 2400, 2500. 네. 오차가 조금 되네요. 이게 많은 숫자를 난수를 발생시킬수록 어, 아주 고르게 나와야 되겠죠. 5분의 1씩. 예, 그런데 요거는 약간의 오차는 있네요. 어쨌든 난수 발생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예제는 이렇게 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7장 블록 응용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블록을 배우는 부분은 없고요. 예제들, 어, 좀 더 심도 있는 예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최대한 이리저리 활용해서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과제 7.1입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고 다음을 진행할게요. 비교적 반사가 잘 되는 바닥면 위에 놓인 로봇이 전진을 하다가 낭떠러지를 발견하거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반사가 잘 되는 바닥을 달리다가 낭떠러지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로봇이 로봇이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반사광으로 칼라 센서를 반사광으로 해서 바닥을 감지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로봇의 몸체가 이렇게 있다면 칼라 센서가 몸체보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끔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 여기쯤에 바퀴가 있을 테니까 바퀴가 낭떠러지에 걸리기 전에 칼라 센서가 먼저 낭떠러지가 앞에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전진을 하다가 만약에 여기가 지금 낭떠러지예요. 여기는 바닥면이고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이쪽은 비어 있어요. 그러면 로봇이 딱 이 자세가 되면 바퀴는 바닥면을 짚고 있지만 칼라 센서는 낭떠러지를 감지할 수가 있겠죠. 값이 확 떨어지겠죠. 반사가 잘 되는 바닥면이다라는 것은 반사광의 값이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낭떠러지 부분에 가면 반사가 안 되니까 값이 확 떨어지겠죠. 그럼 그것으로써 지금 낭떠러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낭떠러지를 발견해도 그렇고 거나 또 벽에 부딪혔을 때라고 하니까 이건 초음파 센서는 아닐 것 같아요. 어, 모터 회전을 감지하거나 아니면 터치 센서를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0.5에서 1 바퀴 사이로 랜덤하게 후진하고 제자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60에서 300도 사이 랜덤 각으로 회전하고 그리고 다시 전진하는 겁니다. 아까랑 같이 정리하면 전진합니다. 그러다가 두 개 중에 한 개의 조건이 조건을 만나게 되면 후진, 회전, 다시 전진 이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자세가 됐을 때 이 자세에서 낭떠러지로 가면 안 되겠으니까 바로 방향을 돌려버리면 한쪽 바퀴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약간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회전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규칙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상대방을 밀어내는 게임이라거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랜덤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뒤로 물러나는데 약간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차를 둬서 0.5에서 1바퀴 사이에 랜덤 값으로 후진, 그리고 60에서 300도 사이에 랜덤 값으로 회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진, 그 다음에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체크되었는지 체크, 그 다음에 랜덤 후진, 랜덤 회전, 다시 전진, 이거를 계속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방금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죠.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푼 문제에서는 한 가지 조건일 때는 이런 행동, 다른 조건일 때는 저런 행동, 이렇게 서로 달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체크해야 하지만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체크되면 하는 일은 같습니다. 그럴 때는 스위치 블럭 두 개를 두는 게 적합하지가 않겠죠. 두 개의 스위치 블럭에 들어갈 내용이 똑같잖아요. 이거. 낭떠러지여도 이거, 벽이어도 이거. 그런데 이쪽 블럭을
똑같은 내용을 두 개의 스위치 블럭 안에다 넣는 건 좋지 않으니까 요것을 따로 센서 블럭으로 감지해서 권하니까 OR하는 비교 블럭을 논리 블럭을 사용해서 ORing 시켜서 그 결과를 스위치 블럭에 넣어서 true다라고 하면 요걸 수행하고 false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속 전진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블럭을 어떻게 꾸밀지 가봅시다. 자, 앞에 힌트에 따라서 이 부분을 먼저 볼게요. 처음에는 속도를 적절하게 목적에 맞게 설정해서 전진시킨다라는 게 이 부분이고 방금 전에 얘기하다 온 것이 두 번째 블럭입니다. 전진시킨다. 그 다음에 여기를 봅시다. 두 가지를 센싱했어요. 터치하고 그 다음에 반사광을 센싱하고 있죠. 반사광이 12보다 작아지는지 12보다 작아진다는 건 낭떠러지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요거는 벽이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오화시켰습니다. 오화시켜서 그 결과를 스위치 블럭에 넣었죠. 그래서 이 스위치 블럭에서 true라는 것은 이쪽이라는 것은 낭떠러지 또는 벽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라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계속 전진하게 놔두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여기서 하라는 랜덤 각도 후진, 랜덤 각도 회전을 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힌트로 여기에서 랜덤 각도 후진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0.5바퀴 내지 1바퀴라고 했어요. 그런데 랜덤 값이라는 건 정수로 나오죠. 그거를 5에서 10 사이 해서 나누기 10 한 다음에 그걸 바퀴수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선 어떻게 적용했죠? 각도로 적용했어요. 0.5 바퀴라는 게 180도잖아요. 그래서 180에서 360도 사이에 난수값을 발생시킨 다음에 그것을 지금 요거를 우리가 항상 회전으로 썼었죠. 회전은 요 표시인데 회전으로 쓰지 않고 각도로 지정해 놨어요. 그런 다음에 얼마만한 각도만큼 도느냐에 이 값을 난수값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도에서 360도 사이 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아, 회전을 이거는 바퀴수고 바퀴의 방향은 후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후진으로 180 내지 360도를 바퀴를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또 60에서 300도 사이 랜덤 각도 좌회전이죠.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60에서 360 사이의 숫자를 랜덤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여기서 지금 좌회전은 시켜놨고요. 지금 계속 각도 같은 말로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한 각도는 바퀴가 굴러가는 각도였고 여기서 말하는 각도는 로봇의 그 자이로 센서로 감지할 수 있는 그 각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이로 센서 값 변화를 측정하면서 대기 블럭이죠. 대기하는 블럭을 뒀어요. 그럼 이 대기 블럭은 자이로 센서의 값이 측정 값이 이 2라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든 이 각도만큼 변할 때까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상관은 없어요. 실제로는 이 각도만큼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다라고 해도 괜찮은 게 여기에서 좌회전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높아질 리는 없겠죠.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서 여기에서 준 이 숫자만큼 줄어들 때까지 이 대기 블럭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 블럭을 빠져나오면 루프가 끝일 테니까 다시 루프 맨 앞부분으로 가서 요게 직진으로 바꿔주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동작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힌트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 힌트를 조합해서 어, 만들 수 있겠죠. 프로그램을. 예, 요거는 제가 직접 여기에 힌트를 자세히 적었으니까 작성하지는 않고 블럭을 이것들을 다 조합해서 만든 블럭을 다 같이 보는 것으로 할게요. 큰 반복문이 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직진.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직진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측정해서 결과를 오아링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갖춰졌으면 이쪽을 수행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수행 안 하는 거예요. 갖춰졌다. 그러면 후진, 여기서 이렇게 해서 후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좌회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맨 앞으로 가면 얘가 다시 직진으로 바꿔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대로만 돌면 어, 평상시에는 직진, 무슨 일이 있으면 후진과 좌회전을 계속 반복해서 어떤 원형 경기장 안에서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다음 예제를 봅시다. 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로봇 앞 물체까지의 거리를 X센티미터 바꿔가면서 실험해 보려고 이렇게 X라고 놓은 거겠죠? X센티미터로 유지하기 위해서 X센티미터에서 떨어진 거리에 비례해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한 거랑 다른 부분이겠죠? 비례해서 라지 모터의 속도를 조절 봅시다. 거리에 비례해서 라지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래요. 내가 유지하고 싶은 건 X 센티미터의 거리이고 조절해서 로봇을 X 센티미터를 향해 주행하도록 한다. 이때 비례상수라는 걸 쓰라네요. P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단 로봇 앞 물체까지의 거리가 50cm 초과인 경우에는 정지, 네, 50cm 이내에서만 할 거니까 예를 들면 25cm의 거리를 유지한다. 이 정도가 적정하겠죠? 그래서 다음 예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X와 P로 각각 20과 5라는 건 20cm를 유지해라. 그리고 비례상수는 5로 해라. 그럼 비례상수가 무엇이며 어디에 쓰는 건지 이제 나옵니다. 사용했을 때를 예로 들면 로봇과 물체와의 거리가 25cm예요. 그러면 너무 멀죠. 나는 20cm를 유지하고 싶은데 25cm 앞에 있으니까 나는 전진해야 되겠죠. 전진해야 되니까 속도는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거리 빼기 내가 유지하고 싶은 거리 하면 플러스 값이 나오죠. 플러스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인 5를 그대로 속도에다 적용하면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되죠. 그때 적용하는 것이 비례상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례상수를 5로 했을 때를 예로 들면이라고 했어요. 적절하게 각자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상수를 5로 두면 5 곱하기 5 해서 25를 속도값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25는 앞으로 가는 거니까 앞으로 25라는 속도로 좀 천천히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50까지 가면은 로봇이 정지하게 되니까 더 큰 수, 35cm 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유지하고 싶은 거리는 이거니까 15가 되죠. 그런데 15를 그대로 쓰지 않고 비례상수를 곱해서 써요. 그러면 속도는 45가 되겠죠. 즉, 조금 가깝다 싶으면 천천히 가게 되고 조금 멀다 싶으면 떨어진 거리에 비례해서 빨리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비례상수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원하는 거리보다 더 가까울 때를 생각해 봅시다. 16cm 거리에 있어요. 그러면 속도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야 되겠죠. 역시 계산식은 똑같이 현재 거리 마이너스 유지하고 싶은 거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음수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4라는 음수가 나오고 여기에
비례상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20의 속도로 뒤로 가게 되죠. 이때도 역시 이 16보다 더 작아진다. 6이다. 그러면 6 마이너스 20 하면 마이너스 14가 되죠. 마이너스 14에다 곱하기 5를 하니까 마이너스 20보다 더 절대값이 큰 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더 빠르게 후진하게 되겠죠. 거리가 6cm면 너무 가깝다. 그러니까 빠르게 후진하고 후진하면서도 계속 세로 체크할 거니까 후진함과 하면서 점점 속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비례상수를 조절을 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진 대로 하지만 이 값, 비례상수 값은 사용하면서 실제로 로봇을 동작시켜 보면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과격하게 와닿는 것 같다 하면 비례상수를 줄이고 너무 미미하게 적용된다 하면 비례상수를 늘리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먼저 두 개의 값을 정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상수로 하시면 될 겁니다. 상수로 두 개의 값을 초기화시키고 거리가 50cm보다 크거나 같아졌다. 그럼 작거나 같다. 크다라고 하면은 속도를 0으로 해서 정지시키고 그게 아니라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현재의 거리를 반영해서 이 식을 계산을 해서 그걸 속도에다 반영하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냥 속도만 조절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할 일이 없어요. 비교적 단순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실제로 블록 코딩을 해봅시다.